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성무 기자님 또 저희 이 순식간에 출연 몇 회 만에 에이스로 또 등극하신 또 저희 기자 패널분이신데. 아, 팀이 좀 약하네요. 에이스가. 에이스가 너무 취약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나오실 때마다 항상 이제 이 알찬 내용, 또 이제 가득 찬 내용을 전해주시는 또 이성무 기자님 또 모셨는데,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시작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뭐요? 많은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본인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또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네, 네. 굉장히 대단한 열기고 충성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성무 기자님 오늘도 또 모시고 여러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날씨도 그렇고 지금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MHJ님께서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 비가 되게 좀 기분 나쁘게 내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산을 안 쓰기에는 좀 많이 맞는 것 같고, 네네. 또 우산을 또 쓰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하면 써야죠. 애매하면 써야 됩니다. 애매하면 맞습니다. 써야죠. 네, 애매하면 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아마 근데 오후에는 비가 좀 그칠 거다. 뭐 제주도 이런 일부 지방을 빼놓고는 전국적으로는 비가 좀 그칠 거다 하니까 웬만하면 야구가 열리지 않을까. 요즘 야구가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리지 않는 한. 그렇죠. 이 정도 비가 오면은 하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오후 시간에 비가 이제 좀 잦아들게 되면은 충분히 경기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밌는 경기 굉장히 많이 열려요. 기자님 옆으로 조금만 더 네. 오시라고. 네. 옆으로 좀 오시라고 하는데 아직 좀 어색해서. 더 멀어지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저 괜찮으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대전에 문동주 보러 가는 길이에요. 오늘 승유하겠습니다. 야구님도 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뭐 보니까 일요일에 비 와서 옳다구나 하고 세차했더니 오늘 또 비 온다고 LLLK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 세차하면 비 오는 거는 또 약간 국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여름에 한국 가는 티켓 끊었는데 한화 게임이 있어요. 문동주 선수 선발 있기를. 이게 진짜 저는 라이징 스타, 그리고 이제 특급 스타, 뭐 아니면 특급 유망주의 존재가 사실 이런 데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경기를 좀 찾아가면서 본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프로야구가 어떻게 보면 여러 악재가 있고 WBC에서의 부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관중이 약 8,000명 정도 됐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8,000명대였는데 올해는 11,000명대예요. 3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팀 어떤 야구 전체의 어떤 승패보다는 또는 그런 뭐 하나 사고에 대한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그 경기장 분위기, 이거를 따라서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많은 야구 팬들이 이제 야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가, 야구를 관전하는 문화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를 좋아하면 나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난 문동주 응원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분은 요즘 KT의 유현인 선수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최강야구 유현인 선수. 그렇습니다. 네. 최강야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유현인 선수 보려고 이 수원구장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성 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야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SH킴님께서도 프로야구 자체 때문에 관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최강야구 때문에 벌써 직관 3회 나갔다고. 또 이런 최강야구가 진짜 대박이에요. 네. 진짜 지금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기자님들도 그렇고 WBC에서 또 좋은 성적 못 거두고 또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악재들 터지면서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이 팬 여러분들의 사랑,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차피 니네들 보러 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다가는 정 떨어지는 순간이 또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 떨어지신 분들도 이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보면은 야구 중단하고 전부 다 그 야구 관계자들하고 선수들 모두 큰절을 해야죠. 그쵸. 석고대죄를 해야죠. 지금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이렇게 야구를 찾는다는 것은 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안민영님께서는 진짜 선수까지 싫어지면 안 되는데 서튼 때문에 선수까지 안민영님은 진짜 이 서튼 감독님 경질 되실 때 아마 진짜 축배를 올리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도 롯데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열심히 나균한 자이언트잖아요. 그러니까 나균한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진짜 이번에도 외국인 선수 질질 끌면 롯데 프런트 직무유기입니다. 올 시즌 얼마나 중요시든. 지난해에도 사실 이제 스파크맨 선수 좀만 더 지켜보자.
끝이 외국인 없다 이러면서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사실 이 승부를 봐야 될 후반 막판에 좀 시간이 모자랐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시즌은 좀 어때요? 이제 이 사실 스트레일리하고 반지는 굉장히 기대가 컸죠. 그리고 롯데 팬들도 굉장히 좀 신뢰하는 외국인 선수예요. 뭐 스트레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네. 반지도 지난 시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스파크맨이 2명이었다. 2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일단은 이게 일단 스트레일리는 35이 됐잖아요. 그렇죠. 많은 우리 나이를 요즘엔 안 쓰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30대 후반에 이제 넘어드는 아이고 조금 이제 이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에이징 커브가 접어들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즌 초반에 좀 일시적인 부진인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스트레일리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반지가 또 네.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구위를 본다면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들이 올 시즌 이제 처음이다. 뭐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선수들이라면 모를까 지난해 그래도 어쨌든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외국인 선수 2명이 그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도 롯데가 지금 뭐 5승 7패 물론 뭐 5할 승률 미칩니다만은 아주 뭐 이렇게 부진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젊은 그렇죠.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고 네. 나균환이라는 확실한 또 토종 선발도 생겼고 그러니까 충분히 희망이 있고요. 저는 롯데는 올 시즌 중반 이후에 가장 주목해볼 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도 시즌 출발이 좀 다소 불안하시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좀 믿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많은 선수들이 새로 가세를 하면서 그래도 뎁스가 확실히 좋아진 거는 느껴져요. 뎁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난 겨울 이제 이 스토브리그 때 뭐 진짜 윤명준이라든지 뭐 신정락이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이 그렇죠, 가세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확실히 예전에는 좀 한 선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감이 있다면 어쨌든 버텨주는 힘은 조금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수형, 정락형 없었더라면 진짜 롯데 불펜 폭망했을 듯요. 김상수 선수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 노익장들 긁어놓은 돈두댓의 또 빅픽처다. 백콜러버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광야구 직관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고척 KT전 갔다 왔는데 진짜 꿀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 요번에 그 트라이아웃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가슴 찡하게 했었던 게 이제 한기주 선수. 그렇죠. 한기주 선수 나왔을 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한기주 선수 진짜 전성기 때는 16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던 선수인데 지금 진짜 악을 쓰고 이를 악물고 던져도 이제 120km 이 페스티벌 나오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이게 참가를 했느냐? 이제 자식에게 아버지 야구 선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이 얘기하는데 저 진짜 이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야. 진짜. 어쨌든 한기주 선수가 그렇게 나오면서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베이스볼 투나잇이 그래요.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기주 선수 이제 아마 해설로서 돌직구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이 한기주 선수 이제는 배투 패널로 이제 출전할 예정이니까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 얘기를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이제 크다 큰 이제 지원군이 돌아옵니다. 마무리 투수 고우석 선수가 1군에 콜업될 예정인데요. 오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WBC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만 개막 직전 평가전에서 어깨 통증을 느껴서 자진 강판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어깨 담증세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귀국 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측 어깨 극상근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적으로는 WBC에서 한 경기에도 또 나설 수 없었고 또 개막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면서 LG 트윈스에게도 꽤나 큰 악재가 되어줬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LG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LG가 올 시즌 성적이 지금 초반에 좋죠. 그런데 뒷문이 좀 불안했어요. 아니 불펜 평균 자책점이 3.55인데 뭐가 불펜이 불안하냐. 그러니까 대체 마무리를 나섰던 이정용 선수가 계속해서 블론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정용 선수가 세이브 한 개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블론 세이브가 3개나 있었나요? 네,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블론 세이브 팀 블론 세이브가 4개인데 이게 하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G 팬들이 많이 조마조마했죠. 뭐 이정용 선수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고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저는 마무리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역시 이 마무리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중간계 투하고 나설 때하고 또 투구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투구 운영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염기혁 감독이 투구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8회나 7회에 나올 때하고 9회에 나올 때하고 투구 패턴이라든지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이 그냥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정용 선수가 이 부분을 조금 적응하지 못했다, 간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우석 선수가 9회를 지켜준다면은 이정용 선수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LG 입장에서는 뭐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다름없죠.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댓글로도 맥콜러버님, 뭐 다롱이한 형님 수염 밀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염 다듬고 올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고우석 선수가 재활 과정에서 수염도 이만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다들 왜 저러는 걸까? 김원중 선수도 그렇고 고우석 선수도 그렇고 사실 잘생긴 얼굴인데 다들 이제 잘생긴 선수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별로다. 야구 선수가 머리를 기르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이게 뭐 야구를 잘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야구를 만약에 못하고 경기를 망치면은 저 머리 때문에 망했다. 저 머리부터 잘라라. 뭔 머리를 기르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을 텐데. 네, 어쨌든 뭐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겠죠. 지금 굉장히 WBC를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당했던 그 수모, 아쉬움을 꼭 씻어내겠다 하면서 굉장히 훈련도 열심히 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WBC 참가했는데 뜻하지 않은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공 한 개도 던져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잖아요. 그렇죠. 또 팀이 또 이렇게 대표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벤치에서 지켜봐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많을 거고 그런 모습이 이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변화에서도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좋은 컨디션이 되고 그러면은 또 깔끔하게 머리를 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민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수염은 이제 잘랐는데 이 머리 이 행방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야옹이님이 김원중 바리깡 얘기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저거 밀으라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아는데 김원중 선수 머리 짧은 게도 잘생겼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김원중 선수는 머리 잘생긴 얼굴인데 그 헤어스타일이 좀 망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진짜 잘생긴 얼굴인데 오히려 저는 네, 그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조금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이제 머리 때문에 3,000% 빠졌는데 지금 이제 이정용 선수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이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프 기간이었던 2월보다 지금 구속이 더 떨어진 상태. 사실 저희가 WBC 때도 이 정우영 선수에게 그리고 고우석 선수에게 정말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우영 선수 이 마운드에 올랐을 때 평소 던지던 155km 150대 중반의 이 패스트볼이 아니라 140대 후반, 140대 중반 이 정도의 구속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구속이 아직까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일단 싱커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평균 구속이 151.5km였어요. 이게 거의 뭐 150km를 던지는 선수가 거의 몇 명 손꼽히는 한 5명 정도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한 4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47.4km. 스태티즈 기준입니다. 이건 그렇죠. 뭐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 4km 정도 구속이 떨어졌는데 뭐 물론 147.4km도 굉장히 좋은 구속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좀 아쉽죠. 그래도 게다가 정우영 선수는 또 투피치 아닙니까? 투피치 그렇죠. 투수 아니겠습니까? 싱커하고 슬라이더 이 두 가지 구종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 싱커의 구속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LG 같은 경우는 네. 김윤식 선수도 올해 평균 구속 빠른 공 평균 구속이 142.5km에서 네. 140.1km로 약 2km 정도가 줄었어요. 더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뭐 박세웅이라든지 뭐 곽빈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연령대 선수들, 김원중 선수도 마찬가지고 구창모 선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이것도 1km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네.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는 조금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또래 선수들이 어쨌든 구속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비해서 김윤식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는 구속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거는 글쎄 뭐 두 선수가 에이징 커브에 들어갔다 뭐 이거는 노쇠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아니겠죠. 나이가 젊은데. 네. 아무래도 이 팀에서 소속 팀에서 팀을 훈련을 하는 과정하고 대표팀에 와서 이 훈련을 하는 그 연속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어긋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염경엽 감독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우영 선수에 대한 건 아니고 김윤식 선수가 초반에 부진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니까 뭔가 훈련 과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인정을 한 것이죠.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고 또 다행히도 김윤식 선수가 좀 컨디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처음부터 아예 이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 밟아 나갈 생각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어허. 그렇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좀
어쨌든 훈련 과정에서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데 대표팀 훈련과 소속팀 훈련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두 선수 모두 젊은 선수들이고 어쨌든 시즌이 시작되고 계속 공을 던지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제 페이스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고 이제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이제 국내 프로야구도 그렇고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날씨 춥고 이럴 때는 구속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오면 구속은 뭐 자연스럽게 뭐 올라가지 않을까, 뭐 부상이 아니라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백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깨 근육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된 지금 LG 불펜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우석 선수의 복귀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LG가 그만큼 전력이 탄탄하고 뎁스가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우석 선수의 빈자리를 느꼈었던 경기가 뭐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난 11일이었죠. 사직 롯데전도 그렇고 16일 잠실 두산전도 그렇고 모두 이제 필승조 라인이 역전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경기 아니었습니까? 이정용 선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마무리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 요즘에는 이 가장 구위 좋은 선수를 9회에만 기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기 상황에 기용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9회에 이렇게 경험 많고 혹은 이제 마무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경기를 끝내야 내가 마지막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마무리 투수는 뒤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7회나 8회 나오는 투수는 내가 좀 뭐 제구가 안 잡히고 또는 좀 조금 안타를 맞다 하더라도 그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오는 선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뒤에 또 뒷받침해주는 선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무리 투수는 부담감 자체가 다르죠. 가슴에 짚고 있는 책임감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배짱, 심리적인 그런 대담함 이런 거는 분명히 갖춰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우석 선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선수고, 이정용 선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마무리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또 본인이 또 올 시즌 마무리를 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즌 전부터 이 스프링 캠프 때부터 네가 마무리야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과 또 아니다가 갑자기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거니까, 이정용 선수 뭐 지금 댓글로 마무리감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또 나중에는 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이 이정용 선수도 그렇고 이 고우석 선수가 돌아오면 사실 이 필승조 자리가 한 칸씩 이제 앞으로 이제 당겨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앞에 다른 선수들에게 또 돌아가는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큰 위기, 뭐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김진성 선수가 나오는데, 물론 김진성 선수 좋은 선수입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나이가 좀 있고 9위로 압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정용 선수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좀 더 컨디션이 올라오면은 정우영 선수도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LG가 필승 공식이 그거잖아요. 7회 이정용, 8회 정우영, 9회 고우석.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그게 조금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정용, 정우영, 고우석으로 이어지는 필승 공식이 완성이 되면은 뭐 LG는 뒷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함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한재님께서 근데 마무리 자리는 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자리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때요? 이정우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마무리 투수, 이 뭐 구위도 물론 중요하고 뭐 제구도 중요하지만 이 배짱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마무리 투수는 물론 뭐 메이저리그 요즘 최근 추세는 정말 공이 좋은 선수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추세가 바뀐다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9회에 등판하는 그 중압감,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마무리 투수는 좀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각 팀이 이게 마무리 투수 뭐 다 공 좋은 선수 있지만은 마무리 투수 확실한 마무리 투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뭐 아쉬운 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우석 같은 마무리를 데리고 있는 팀은 정말 만세고, NC가 뭐 잠시 후에 NC 얘기하겠지만 NC가 올 시즌 잘하는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이용찬 선수 확실하게 뒷문을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뭐 물론 뭐
무슨 집단 마무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언제 들어갈지 알아야 몸 준비하기가 편한 것도 있기는 할 듯 또 이응영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트윈스도 이제는 또 딱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7, 8, 9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보직이 정해지는 것도 이제 불펜 안정화에 큰 영향을 또 줄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댓글 좀 한번 이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 이러다 보니까 선발로 레전드 찍고 마무리로도 레전드 찍은 선동열 선수는 그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가끔 가다가 지금 뭐 저희 스태티드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트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선동열 감독 그 WAR 누적 수치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압도적인 뭐 평균 자책점이나 승수 세이브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지는 정도도 어떻게 이런 투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게임으로 따지면 사기 캐릭터죠. 사기캐다 사기캐. 네, 뭐 선동열 뭐 이제 선동열 감독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그냥 네. 선발 투수로서 정말 진짜 에이스로서 좀 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제 더 좀 큰 업적을 남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정말 무슨 뭐 놀런 라이언이나 뭐 이런 진짜 뭐 싸이영이나 네, 뭐 싸이영이나 이런 선수처럼 근데 좀 선발 마무리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선동열 선수의 위대함이 좀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요. 아 이게 어깨 건초염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동열 선수 이제 현역 시절 때 이 선발로 열심히 하시다가 건초염 때문에 이제 긴 이닝을 이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상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큰 대기록이 또 쓰여졌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고우석 인터뷰에서 저는 뭐 위기 상황이겠죠. 위기 상황을 즐깁니다. 이런 말에 무한 신뢰가 가네요. 이런 위기 상황 혹은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을 즐기는 선수가 있고 또 그 상황이 오면 이제 좀 약간 주눅 들거나 쫄거나 약간 새가슴이라고 하죠.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의 차이는 사실 타고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고우석 선수 만나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좀 부진한 경우 있잖아요. 부진한 경우 있어도 다음날 보면은 또 쌩글쌩글 웃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해요. 사실 뭐 전날 블론 세이브하고 뭐 이렇게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잘하면 다음날 잘하면 되지 뭐 굉장히 그게 그냥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표정으로도 보이고 굉장히 대담하고 좀 뭐 당돌하다 그래야 되나? 뭐 좀 당돌하다면 좀 그렇지만 네네.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한테 당돌하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진짜 타고난 마무리 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요. 이게 사실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이제 좌절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금방 이제 딛고 일어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마무리로도 진짜 대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우석 선수 이런 얘기를 했다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과거에 이제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막 대차게 털렸어. 막 블론 세이브 했어. 그러면 그날 딱 있고 다음날 아침에 가장 운동 먼저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오늘 잘해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도 그렇고 오승환 선수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날 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뭐 경기를 망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날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전날 부진을 가슴에 담고 그 다음날 계속 꽁에 있는 선수도 있고 그쵸. 뭐 티는 안 내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보이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좀 어렵죠. 근데 확실히 마무리는 뭔가 그 마인드적으로 멘탈적으로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래 이게 슬럼프가 길어지는 선수들이잖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러면서 좀 파고 들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슬럼프가 좀 긴 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이 고우석 선수도 좀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근데 위기 상황 즐기는 마인드는 좋은데 그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면서 즐긴다고 하면 그건 좀 팬 입장에서 그래 그러고 보면 무사만룰을 만들었다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뭐 이런 선수들도 또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위기 상황을 즐긴다라는 얘기는 또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지금 김서현 선수 얘기를 또 잠깐 해주시는데요. 다롱현 형님이 김서현 선수 쟁쟁한 선배들 상대로 5경기에 나서서 이 7이닝 동안 단 1점밖에 내주지 않는 호투 평균 자책점 1.29 삼진 11개 동안 볼넷 2개 사구 1개를 허용했고 피안타율 또한 2할 4푼 최근 등판이었던 16일 SSG전에서는 멀티이닝 소화하면서 1피안타 탈삼진 무실점의 좋은 모습 직구 최고속 156km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서현 선수가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1군에 언제 올라올지 아니면은 이 문동주가 선발로 나오고 김서현이 마무리로 틀어막아주고 이 그림을 많은 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김서현 선수 언제쯤 이제 1군 무대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2군하고 1군하고는 충분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그래도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첫 시즌을 이렇게 혹사시키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서현 선수도 2군에서 조금 더 충분히 던지고 관리하면서 투구수 관리도 하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한 5월이나 6월 요때쯤에는 서서히 김서현 선수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구위도 좋고 시범 경기 때 보여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선수가 1군 무대에서 통할까 이런 이 걱정 혹은 이제 의문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동주 선수도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160km를 넘은 첫 선수 아니겠습니까? 토종 선수로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문동주와 김서현이 또 이제 하나 마운드에 또 기둥이 되어가는 또 나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하겠습니다. 수배로 감독은 확실한 원칙이 있어요. 어쨌든 바로 뭐 신인이라 그래서 바로 투입하거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신인을 뭐 이렇게 무리시키지 않는 거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네. 어떤 김서현 선수도 2군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올라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서현은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하드웨어도 좋으니 분명 잘할 거라고 봅니다. 뭐 변화구 하나 정도는 완성형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피그닉님 또 MHJ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서현은 이닝 피로도 체크와 주자 있을 때 운영법, 위기관리 이런 부분을 또 면밀하게 또 체크 중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채팅.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열정으로 안 기다려요. 인성부터 이제 또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린 선수고 또 이제 또 고개 숙이고 또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또 이제 어린 날의 치기 혹은 이제 또 실수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이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그래도 이제 용서해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께서는 앞으로 좀 지켜보시고 또 이제 계속 좀 뭐라 해야 돼 감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또 계속 지켜보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아마 그런 어떤 작은 실수가 뭐 잠깐의 실수가 김서현 선수에게는 오히려 정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야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또 사이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가지고 또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많은 이 야구 팬 여러분께서 또 소통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다이노스 저희가 좀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NC가 개막 초반 예측을 뛰어넘는 선전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NC를 하위권으로 모았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즌 초반에 이 장은상 기자님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도 그렇고 이 5강 예상해 주세요 이럴 때 NC를 이제 안치홍 의원님은 넣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장은상 기자님 안 넣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안치홍 의원님이 NC 넣었을 때 댓글로 진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무슨 NC를 5강으로 넣느냐, 야구 볼 줄 모른다, 뭐 짬짬이로 넣는다, 뭐 고수톱 따서 넣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 보십시오. 지금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NC 다이노스의 상승세가 지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이 투타 균형도 잘 맞고 뭐 선발 불펜 아니면 타선 할 것 없이 지금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까지 9승 5패로 10개 구단 중 2위입니다. 6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 중인데 역시 NC의 선전 이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마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운드가 지금 팀 평균 자책점이 1위죠. 2점대요. 그러니까 정말 NC의 선전은 좀 예상 외죠. 왜냐면은 루친스키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양의지도 빠졌잖아요. 노진혁 선수도 빠졌죠. 또 누가 빠졌죠? 또 빠진 선수가 많죠. 네. 그런데 그런 자리들을 이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박세혁 선수 굉장히 또 필요한 선수를 뽑기도 했었고 일단은 에릭 패디가 대박인 것 같아요. 패디 진짜 잘 들었죠. 에릭 패디가 안우진과 선발 맞대결 펼쳐서 이기는 모습 보면서 와 진짜 NC는 외국인 선수 잘 뽑는구나. 그러니까 팀 이거는 뭐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프런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계속 뽑아도 외국인 선수 계속 뻥카 치는 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 트윈스의 이제 외국인 타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로메로 선수도 지금 이제 사실 교체 이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SSG. 네, 지금 어깨가 완전히 뭐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간 상태고요.
아마 교체한다면 지금 스카우터들도 미국에 간 상태고요. 그쵸. 근데 이제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국인 선수가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큰 선택인데 NC 입장에서는 그래 루친스키 메이저리그 도전 축하해. 잘 그럼요. 가. 예. 보내주고 다시 데려온 선수도 이렇게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일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와이드너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일단 NC는 확실히 이 프런트 특히 이제 스카우트 외국인 선수를 뽑는 스카우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스카우트들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선수를 잘 뽑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제 1선발로 데려온 선수 에릭 패디가 뭐 예전에 워싱턴 내셔널스가 우승할 때 5선발로 활약했던 선수고 네.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게 또 메이저리그에서 뭐 잘했다 그래서 그 좀 잠깐의 잘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선수를 잘 뽑아온 거는 이 NC 프런트의 능력 좀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와이드너가 지금 허리 부상인데 그래요. 이 허리가 이게 쉽게 낫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수에게는 좀 고질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 파슨스가 허리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좀 결국 교체가 늦어지면서 NC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NC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지금 교체한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일 거고 그렇죠. 어쨌든 또 제이슨 마틴 타자도 지금 굉장히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갖고 데려온 선수인데 생각해보니까 외국인 선수 3명 있는데 잘하는 선수는 빼디밖에 없네요. 나머지 2명은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그러니까 그 NC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네. 그런 그 자리들을 지금 뭐 이용준, 이준호 저는 사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송명기, 송명기, 신민호 이런 선수들 네. 하지만 이 선수들도 뭐 좀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뭘 잘할 그렇죠. 때는 뭐 송명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들이 좀 기복이 있고 잘할까? 뭐 불안도 한데 뭐 이런 좀 반신반의였는데 올 시즌 일단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선발진 3명이 확실하게 들어와. 당연히 구창모 선수가 있네요. 그렇죠. 구창모 선수가 사실은 들어왔죠. WBC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올 시즌 괜찮을까? 정말 이 구창모 공 맞나? 기대를 진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러다 시즌 망하는 거 아닌가? 좀 실제로 훈련이 좀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을 던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WBC에서 실패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잃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아는 스카우터들도 WBC 일본 현지에서 네. 구창모 선수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봤었거든요. 물론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지만은 네. 하지만은 구창모 선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창모 선수가 빨리 리바운드 해가지고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NC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그 부분도 역시 NC의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구창모 선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 SSG전에서 8.2이닝 동안 무실점 이게 뭐 아쉽게도 완봉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개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씻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이 불펜도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선발진 얘기만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고우석 선수 얘기할 때 언급을 해주셨죠. 이용찬 선수가 딱 중심을 잡으면서 이제 불펜에도 좀 무게감이 생긴 NC 다이노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불펜도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이용찬 선수가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C의 중간 게트 투수들이 젊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김진성이라든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원종현 선수도 나가고 그러면서 다 20대 초반 뭐 기껏해 중반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마음껏 던질 수 있는 배경에는 역시 이용찬 선수가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위에 큰 형이 있어. 우리 씨 큰 벽이 있어.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 이용찬 선수가 지금 6경기에서 단 한 점도 지금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0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0개 구단 마무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뒷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찬 선수가 이렇게 뒷문을 계속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저는 NC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어쨌든 그 이용찬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고 확실히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오히려 예전에 한창 때 두산에서 잘했을 때보다도 더 어깨가 좋고 네네. 좀 나이는 분명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정감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WBC 때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투수들이 많은 NC 불펜의 특성상 9회 마무리 이 부담스러운 자리는 베테랑이 맞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용찬 선수가 그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리고 한 가지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박세혁 선수의 그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네. 양희지 선수도 잘했고, 그러니까 NC는 이 NC의 젊은 투수들이 진짜 이게 복받은 선수들인 게 양희지였고 그 다음에 박세혁이에요. 박세혁. 그러니까 특히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을 투수 리드하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산 베어스에서 김태형 감독에게 정말 욕먹어가면서 그쵸,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죠.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성장한 선수잖아요. 진짜 욕먹어가면서 배웠다. 정말 진짜 돈 주고 못 살 만한 김태형 감독에게 배우잖아요. 진짜 얘기만 들어도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김태형 혼났을지. 박세혁 선수 분명히 잘했는데 절대 칭찬 안 해요. 이 기대치가 이제 기준치가 이제 워낙에 높은 감독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또 보니까 인생은 파도타기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있을 때는 이 연건들의 본인 의견도 이 젊은 투수들의 의견을 좀 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박세혁이나 안중열 선수의 경기 보니까 투수랑 계속 좀 대화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연건들이 또 능동적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을 좀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두산 시절부터 박세혁 선수는 굉장히 또 투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 젊은 투수들과 소통을 잘하기로 굉장히 또 잘 알려진 선수인데, 그런 능력이 이제는 NC에 와서, NC에서는 이제 또 완전히 고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확실히 더 빛난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NC 입장에서 싸게 데려왔잖아요. 네네. 뭐 다른 뭐 유강남이라든지 박동원이라든지 뭐 양의지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비용에 비하면은 F4에 비해서는 다른 포수들에 비해서 싸게 데려왔는데 그 가성비라 그래야 되나? 네. 그 효과는 정말 뭐 약간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가성비가 좋은 이제 매물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박세혁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한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공격에서도 활약해준 게 좀 크다고 보인다. 또 세라핀모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원량님이 뭐 지금 뭐 주제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정우영 대 박명근, 저는 박명근입니다. 한 투수가 한 구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싱커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기자님 생각하시는 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메이저리그 이제 스카우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정우영이 떨어지는 공, 예를 들면 포크볼이나 네. 또는 뭐 떨어지는 체인지업이나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당장 메이저리그 간다. 그쵸. 간다. 근데 지금 싱커하고 슬라이드잖아. 이게 같은 궤적이고 같은 구속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타자들이 휘두르면은 이게 타이밍을 맞춘다고 딱 하면은 거의 걸려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삼진 비율이 좀 높고 커트당하는 비율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작년에 유지영 감독 있을 때도 그랬고, 올해 이제 그 염경엽 감독 있을 때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 떨어지는 공 하나만 장착하면 안 됩니까? 그게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드 피치 다는 게 뭐 네. 모든 투수에게도 유정 감독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알죠, 저희도. 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서율님께서도 박세혁 데리고 올 때 물음표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또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NC 다이노스의 선전,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올 시즌 이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지금 뭐 이제 얘기해 주셨었던 게 양의지, 노진혁, 그리고 루친스키, 이거 세 선수를 또 묶어가지고 양노루라고 하더라고요. 이 양노루 3인방이 빠진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진짜 의문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로선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한꺼번에 전력 이탈에 있는 상황에서 NC가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에릭 패디라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서는 또 적응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C를 사실 꼽기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NC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2017년에 제프 맨십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제프 맨십이 있었을 때 NC가 정말 잘 나가고 시즌 초반에 굉장히 뭐 펄펄 날았거든요. 그때도 NC가 돌풍을 일으킨다. 전력을 뛰어넘는. 오랜만에 듣네. 네. 근데 이제 맨십이 결국에는 시즌 중반 이후에 퍼집니다. 체력적으로 퍼지고 몸이 좀 부상이 오고, 지금의 NC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어쨌든 젊은 투수들이 과연 날씨가 더워지고 이닝이 쌓이고 그랬을 때 얼마나 버텨주느냐, 기복 없이 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뎁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는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와이드너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선발진도 괜찮겠지만은, 와이드너가 결국에는 좀 복귀가 늦어진다거나 아예 이탈해가지고 다른 외국인 선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NC도 결국에는 선발진의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NC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이 선두권 싸움을 벌이느냐, 아니면은 중위권 또는 뭐 갑자기 추락하느냐, 뭐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민우사랑님도 역시 시즌 초라 긴 시즌 지켜봐야죠 얘기하셨고, 판다움님 작년 롯데도 4월에 마구 달렸는데 결국 미안으로 끝났듯이 올해 NC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장기 레이스는 뎁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해주는 이 젊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 시즌 끝까지 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시즌을 운영하는 노하우, 뭐 경험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NC 다이노스의 이제 시즌 초반 이 선전이라고 하죠. 이 선전은 어쨌든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좀 의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승패 예측을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세용 선수와 앤더슨 선수의 맞대결, 오늘 기아 대 롯데 경기로 저희가 한번 선전을 해봤는데요. 오늘 뭐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 비가 조금 추적추적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박세용 선수도 지금 뭐 평균 자책점은 4.66이긴 합니다. 네.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네, 좋긴 한데 좀 WHIP가 2.07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아직 제구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모습이고, 제가 지금 월요일에만 나왔다가 화요일에 나와서 이게 승부 예측하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저희 이런 것도 원래 있습니다. 원래 네. 있습니다. 앤더슨이 저는 굉장히 공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앤더슨을 뒷받침하는 다른 뭐 타선이라든지 불펜이라든지 기아가 지금 워낙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발 매치업에 있어서는 앤더슨 선수도 지금 밀리지가 않는데, 네. 지금 기아가 3승 8패, 롯데가 5승 7패. 사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초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부상자들도 많고 경기도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김종국 감독도 조급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맞대결 지금 박수영이냐 앤더슨이냐 어디 예상하십니까? 이 경기는 선발보다는 불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불펜이나 타선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박세영 선수가 아직 좀 불안하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지난번 봤던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WBC 때 어쨌든 자신 있게 던졌던 모습이 안 나오고 제구가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앤더슨에게 조금 일단 좀 기대를 해볼까 합니다. 앤더슨 선수. 네, 어쨌든 근데 기아도 다른 게 다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정말 막상막하가 아니라 막하막하네요.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가 사실은 이제 슬라이더도 또 굉장히 좋고, 네. 또 이제 타자가 공격적으로 또 승부하는 점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타선이 또 어느 팀이 좀 더 힘을 내주느냐, 요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롯데 타선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선적인 보면은 최근엔 롯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걸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앤더슨의 에이스로서의 어떤 외국인 투수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 앤더슨의 구위에 조금 더 신뢰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외로 지금 댓글창 쭉 보니까요, 앤더슨 예상 혹은 이제 기아 예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브런치 팬 여러분들의 또 생각처럼, 또 혹은 이제 이성무 기자님의 또 생각처럼 앤더슨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또 승리를 거둘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제 박세영 선수가 지난번 등판에서는 좀 좋지 못했지만 첫 번째 경기 때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지난 이제 WBC를 지나면서 박세영 선수에게 완전히 꽂혔습니다. 저는 이 선수 아시안 게임까지 가서 또 이제 국면제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 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경에 있으잖아요. 롯데의 어떤 전통을 잇는, 그렇죠. 뿌리를 잇는 안경에 있고, 박세영 선수가 구위가 좋아요. 그러니까 WBC 갔다 온 선수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이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평균 구속이 대부분 작게나마도 다 떨어졌거든요. 뭐 정우영이나 김윤식처럼 이게 극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근데 박세영 선수는 146.5km에서 올 시즌 146.7km, 그러니까 0.2km 정도 올랐어요. 아직 오히려? 시즌 초반임을 감안하면은 박세용 선수 구위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제구만 잡힌다면은 좀 제구에 대한 기복만 좀 해결한다면은 올 시즌 박세용 선수 충분히 에이스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 기자님 왜 그러세요? 이 실력으로 안 되죠. 다시 열정 알죠, 아는데 박세용 선수도 더 올라와서 더 좋은 성적도 걷어가지고 또 반드시 와일드카드 또 승선해주고. 저 예상한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10번 싸움에 6번 이기는 게 야구고요. 4번 또 지는 게 아무리 야구입니다. 못하는 팀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또 이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채팅창 분위기만 봐도 약간 그런데, 과연 오늘 경기 또 재밌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이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다홈님께서 이성무 기자님, KBO에서 WWE의 로만 레인지 같은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로만 레인지 장기집권 지겹습니다. 이성무 기자님이 이제 WWE 프로레슬링도 진짜 조예가 깊으시다 보니까 요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는 저는 예상 못했는데요. 장기 집권하는
지금 장기 집권은 글쎄요. 장기 집권하는 팀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오승환 선수가 지금 가장 좀 너무 서운하다. 오승환 선수가 그래도 로만 레인즈도 한때는 또 잘할 때가 있었잖아요. 부상 이후로 또 이제 굳이 따지면 진짜 로만 레인즈 같은 선수는 오승환 선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오랫동안은 꾸준히 잘하는. 오랫동안 꾸준히 잘했는데 오승환 선수는 그래도 로만 레인즈랑 비교하면 오승환 선수가 서운하지. 안 그런가요? 절대 안 지는 걸로 따지면 진짜 지금 따지면 사실은 메이저리그의 로만 레인즈면 전 오타니 쇼헤이. 계속 밀어주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오타니 삼진도 잡고 홈런도 치고 있는데 지파를 못 잡고다. 오늘 이제 오늘 좀 경기 오늘 우천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12시에 열렸어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열렸어요. 근데 그 경기가 비가 와서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됐죠.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죠. 지연이 돼가지고 중간에 제가 이제 방수포를 까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주제 나가면은 이제 타자 주제 나가면은 이렇게 지퍼를 채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못 채우는 모습이 있어. 오타니도 드디어 못하는 게 하나가 있구나. 지퍼를 못 채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인간미적인 부분에서 다 잘하고 지퍼 못 채우면은 저는 그거 선택할래요.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45분 진짜 알차게 꽉 채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봉밥으로 좀 담아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도 또 많이 해오셨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성무 기자님 저희가 웬만하면 또 이제 시간 되실 때 또 이제 컨디션 되실 때 혹은 이제 스케줄 되실 때 웬만하면 저희가 진짜 자주 모시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다리시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제 기자분들께서는 또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니까 내일은 저희 이제 치용이 형 나옵니다. 내일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엔 안치홍 의원님 나오시니까 내일도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